네, 지금부터 경어 대선사선양 출판물 강좌 제 1678강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삼기의와 반야심경이 있겠습니다. 거룩한 부처님께 거룩한 가르침에 거룩한 스님들께 아하반야바라 밀다심경 관자재보살이 깊은 반야바라 밀다를 행할 때 운이 공한 것을 비추어보고 온갖 고통에서 건너느니라. 사리자여 세기공과 다르지 않고 공이 색과 다르지 않으며 색이고 공이요 공이고 색이니 수상행식도 그러하니라. 사리자여 모든 법은 공하여 나지도 멸하지도 않으며 더럽지도 깨끗하지도 않으며 늘지도 줄지도 않느니라. 그러므로 공 가운데는 색이 없고 수상행식도 없으며 안입이 설신의도 없고 색성향 및 촉법도 없으며 눈의 경계도 의식의 경계까지도 없고 무명도 무명이 다함까지도 없고 죽음도 늙고 죽음이 다함까지도 없고 고집멸도도 없으며 지혜도 어둠도 없느니라. 얻을 것이 없는 까닭의 보살은 반야바라 밀다를 의지함으로 마음에 걸림이 없고 걸림이 없으므로 두려움이 없어서 뒤바뀐 못된 생각을 멀리 떠나 완전한 열반에 들어가며 삼세의 모든 부처님도 반야바라 밀다를 의지함으로 세상의 깨달음을 얻느니라. 반야바라 밀다는 가장 신비하고 밝은 주문이며 이 없는 주문이며 무엇과도 견줄 수 없는 주문이니 온갖 괴로움을 없애고 진실하여 망하지 않음을 알지니라. 이제 반야바라 밀다 주를 말하리라. 아제 아제 가라 아제 가라 승가제 모지사가 아제 아제 가라 승가제 모지사가 아제 가라 승가제
밤새 안녕하셨습니까? 또 만나서 반갑습니다. 오늘은 제 7권이 끝나고 제 8권, 그래서 이 8권 제가 그 누구 도움으로 대한불교진흥원에 300만원 지원으로 지금 4권, 5권, 6권, 7권, 8권까지 또 이제 마지막 지금 8권에 후원해줬다는 내용을 여기서 지금 공식적으로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이거 사진 찍었나? 찍고 돌려야지. 또 보내야 되니까.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이제 본품 돌려주세요. 오늘은 제 8권. 잘한다! 8권 이제 8월달 안으로 꼭 끝낼 거야. 지금 8월 10일이야? 뭐냐? 빨리빨리 하면 돼. 제 8권 또 역시 경어 대선사 선양 출판물 제 1차에서 우리가 5차까지 했죠. 제 1차, 제 2차, 또 제 3차 많이도 했네. 제 3차에 책이 또 3차 때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연극 2권에 이거 선찰술래 3권에 그 다음에 경어집 3차요? 네, 경어집도 한글로 3권, 영문으로 6권. 와우, 오 마이 갓. 3차 때 제일 많이 했구나. 그 다음에 4차 때 코로나가 닥치면서 들어앉아가지고 한글 21권, 영문 21권. 오케이? 영문 21권. 영문 어디 갔어? 영문 21권. 그러니까 4차 때는 그 소설만 썼죠. 이제 우리가 지금 영문을 뭐 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한글만이라도 한글 지금 7권 끝내고 8번째 들어오고 있죠. 경어선사 50대, 즉 뭐예요? 1898년 범어사에서 하한거 마치시고 53세 때 일본 놈들이 강제로 그 사진관에 끌고 가서 이걸 했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로 이제 현지철을 만들어 가지고 우리나라에 있던 그 아들이 돈이 없으니까 이거 일본 놈들한테 다 끌려와서 찍은 경어선사뿐이 아니라 다른 사람도 끌고 왔답니다. 만공스님, 하남스님도 다 있대요. 그 필름을 파는 것을 우리나라의 그 소나무 작가 누구죠? 김종호 작가인가? 그분이 직접 논어를 받고 나한테 말해줘서 내가 이걸 사고 싶다 그래서 필름을 했는데 필름 구하지도 못할 뿐더러 안 판대요. 그리고 이거는 경어선사 삼수갑선으로 떠나시기 전에 55세 때 윤피람에서 하한글을 마치시고 마지막 기념사진. 그러니까 이게 윤피람 이거 3층 석탑이에요. 이거 지금도 있어요. 가면 제가 이 앞에서 그대로 사진을 찍었죠. 에이그. 그리고 이제 이 그림은 그 이후에 저거는 1903년 하한거 마치고 이거는 1935년. 그러니까 15년, 그러니까 3년 35년이니까 뭐냐? 1903년. 32년이 지난 후에 만공스님이 금선대에서 누구죠? 최광익이라는 분을 이거 운산 최광익 써있죠. 최광익이라는 분으로 하여금 그림을 그리게 했는데 대박이요. 대작이 나왔어요. 이거는 경어선사 제가 연구하는 과정에 경어선사의 이동 경로도예요. 이동 경로도. 여기가 월정사 원산. 그래서 이리 내려와 가지고 이렇게 다시 올라가면서 여기까지 가서 마지막까지 가시는 이제 그 모습을 제가 경어선시를 이제 쏟아놓고 보다 보니까 저런 작품이 나왔어요. 자, 오늘은 안녕경어 제8권 제목은 제21편 영원함에서의 대중교화. 영원함에서 대중교화가 뭐 경어선사의 가장 꽃이겠죠. 그렇게 하시고 가셔서 그나마 우리 한국 선불교가 지금 지탱하고 있는 거고, 제목은 제206장 결동수정의 동생도솔 동성불과 개사문, 제207장 정해개사 규례 이 안에 들어있어요. 그 다음에 208장은 귀치자기를 쓰다 경사가 귀치자기 썼죠. 209장은 묵군자와 함께, 210장은 지리산 마천명 장터에서
탁발해서 이제 그 마을 사람들을 구하는 마치 신과 같은 영웅과 같은 뭐 그러한 전설적인 인물로 남은 게 이게 지리산 마천명 장터죠. 이렇게 해서 제 8권도 끝나게 되겠습니다. 제 206장 결동수정의 동생도솔 동성불과 개사문. 길지요 제목이. 이제 이거는 잘라야 된다고 했어요 안 했어요? 어디서 잘라? 어디서 잘라? 결 잘라. 결 자르고 동수정에 자르고 동생도솔 자르고 동성불과 자르고 그 다음에 개사문이에요. 그래서 한꺼번에 우리가 뭐래요? 정해결사라고도 하죠. 계산데 여기는 결사죠. 이게 결사죠. 한꺼번에 보여서 그래서 여기에서 경호선사가 뭐가 돼요? 민주가 되는 거죠. 경호선사는 해인사에 계실 때 이거 해인사 1899년 어디에서 11월 11일 날 어디서 퇴설 땅에서 그죠? 에이씨 한 번 더 잘라 동수정에 뭐 어떻게 보면 이 경호선사의 선의 정신이 달아있죠. 동수정에 동성도설 동생도설 함께 정예를 닦아 그 다음에 함께 태어나자. 어디서? 도솔천에 태어나자. 그 다음에 뭐 하자? 동성불과 함께 성골 이루다. 이 성자는 이룰 성자예요. 이룰 성자. 네네. 이룰 성. 동성불과 부처님의 과보를 이루자 이런 얘기죠. 이것도 불자고 되네. 네? 동성불과 개사문 이렇게 되죠. 이게 이제 정예결사인데 정예결사를 이룬 장소가 어디라 그랬어요? 해인사. 해인사 어디? 수선사. 경호선사는 그 옆에 태설 땅에서 계셨죠. 네, 이거를 거사한 날짜는 1899년 11월 11일. 근데 제가 말했지만 공교롭게도 이 11월 11일 날 어이없게 자승스님이 상월결사를 했더라고. 뭐 알고서 했는지 모르고서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내가 보기에는 모르고서 해서 우연히 맞아가지고 제가 자승스님 그 살아계실 때 뭐였죠 거기? 팔공산 동화사에서 21일간 걸었잖아요. 저기 이 봉은사까지 21일간 내 발톱 10개가 다 빠졌다 그랬죠. 그 마지막 식사하러 봉은사에 왔을 때 내가 우리 집에 얼른 가가지고 그 박사놈을 줬어요. 1899년 11월 11일을 했는데 스님은 그게 몇 년이야? 2000 몇 년이야? 하여튼 11월 11일 날 상월결사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스님 마음 똑바로 잡수고 경호선사 꼭 살려내세요. 그랬더니 안 한대. 왜요? 난 이거나 하겠대. 뭐 이렇게 걷는 거 있잖아요. 걷는 거 뭐라 그래. 그러면서 설정이 있는 한 안 한대요. 그래서 스님 맘 변하면 전화하세요 했더니 그냥 전화도 안 하고 그냥 갔어요. 어쨌든 뭐 다 운명이 흘러가고는 있지만 그 우리가 이 잘 살다 가야 한다는 거, 잘 살다 가야 한다는 거죠. 마지막 가는 날까지. 이거 내 염원을 담은 이 차가 6시간에 걸쳐서 만드는 거라고 했죠. 6시간에 걸쳐서 내가 만들었어요. 1899년 경우는 이거 해인사에 와서 동안거를 시작해서 동안거 처음에 왔어요. 누구랑 같이 왔죠? 수도암에서 방한암 스님이랑 같이 왔어요. 겨울에. 그래서 여기서 4년을 머무르게 되는데 어느 날 제자들과 하락가에 둘러앉아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가 우연히 지난날에 선조들이 뭐한 거? 결사를 행했다. 그 결사가 언제 끊어졌죠? 보조국사 진울에. 보조국사 진울이 거조암에서 일으킨 정예결사.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그 얘기를 했냐면 여러 명이 모여서 한꺼번에 있다 보니까 이 결사라고 하는 것은 여러 명이 모여 있어야 돼. 그래요 안 그래요? 함께 여러분이 모여 있어야지 결사가 이루어지는 거지. 그냥 시도 때도 없이 아무 때나. 뭐냐? 뭐가 휙 지나갔지. 뭐지?
결사라고 하는 거는 아무 때나 하는 게 아니고 결 모일사자고 왜 갑자기 생각이 안 나. 모일사자가 미치겠다. 결사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 마침내 하지만 모여서 하는 거예요. 이거 에이, 모일사 결사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모여야지 되는 거라 사람이 쬐게 모이면은 이 결사가 이루어지질 않아요. 이 결사가. 그래서 모여서 사람들이 앉아 있다 보니까 더구나 어디에 앉아 있었냐면은 화롯가에 앉아 있었어요. 화롯가에. 그러니까 겨울이죠. 11월 11일이면 굉장히 추운 겨울인데 화롯가에 이렇게 앉아서 이렇게 손을 째고 있다가 아 스님 우리도 뭐 결사를 한번 해볼까요? 라고 이제 그 대중의 의견을 이제 얘기하다 가서 경허선사가 이제 경허선사는 또 뭘 일그집을 생각을 안 하지요. 경허선사가 그런 거를 일그집는 사람이 아니에요. 뭐를 찾나 보다. 이제 대중의 의견을 듣다가 보니까 좋은 생각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경허선사를 이제 의기투합해서 이제 이 결사를 하게 되는데 처음에 오게 된 것은 여기 이 경허가 법주가 아니고 여기가 맹주지 다 바꿔서 놨더라고 지난번에. 맹주. 그러니까 맹주는 뭐예요? 동맹을 맺어서 맹주라고 하고 그 다음에 장경각을 인경불사해서 법주라고 하고 그 다음에 조실을 해서 그거를 이끌어내라 해서 종주라고 하고 그래서 이제 세 가지 이름으로 경허선사가 해인사에서 이제 여러 가지 많은 일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의기에 우리도 결사를 하면 좋지 않겠냐는 의견을 내고 그곳에 모인 수자들이 모두 의기투합하여 우리 그럽시다 이렇게 해서 경허를 맹주로 해서 이러한 결사를 단행하게 돼서 경허선사가 이 동수정의 이 결사문을 몇 장을 써? 79장을 써요. 어마어마하죠. 79장을 전부 다 한문으로 이걸 다 써놨거든요. 작품이죠. 뭐 대작이에요. 근데 그것도 그 경허선사가 이 동수정의 개사문 맨 마지막에 그 저기를 써요. 그 황제폐하 성수만사라고 쓰거든요. 황제폐하라고 썼으니까 그 고종이 황제가 된 거는 1897년 그 러시아 공간으로 가가지고 아간파천을 하잖아요. 아간파천을 해서 거기서 황제 나라임을 알리고 본인이 내가 황제가 되었더라 해서 황제라. 경허선사는 이제 그걸 존중해서 황제폐하 성수만세 이걸 써요. 끝에다가 이제 그 염원을. 근데 그거를 이제 일본 놈들한테 그 검열을 당해가지고 그걸 삭제당했어. 근데 그거를 성명정 스님이 살려가지고 그 올려놨더라고. 그래서 제가 그걸 다 뽑아가지고 이제 한 장 한 장을 다 만들었죠. 79장을 전부 다. 근데 어찌됐건 그런 결사를 이룬 게 이 동수정의 동생도설 그 결사문이에요. 이것이 해인사 결말의 시발이 되었던 것이다. 결사의 시발이 되었던 것이다. 그리하여 경허는 이렇게 말했어요. 이 첫 구절이 앞에 첫 구절. 내가 지난 기묘년 1879년 오래된 얘기죠. 교서자가 1879년이면은 31살이에요. 31살 그것도 내내 며칠 11월 15일 날 석 달 열흘 만에 딱 석 달 열흘 만에 대오를 하세요. 8월 7일 날인가 들어가서 8월 7일 날에 들어가서 그 11월 15일 날 하게 돼요. 그러니까 겨울에 계룡산 동학사 조사당에 있으면서 계룡산 조사당에서 그 저기 용맹 정지를 하셨으니까 조문의 활거를 참고하다가 조문이 뭐예요? 조사들 조사문. 예? 그러니까 불문이라고 하지만 조사문. 네, 뭘 참고하다. 활구 중요하죠. 삭구는 안 돼요. 활구라고도 하고 또 뭐라 그래? 향상구라고도 하죠. 그래서 활구를 참고하다가 살아있는 화두를 잡아야지 죽은 화두를 잡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문득 뜻을 얻은 것이 있었다 이렇게 겸손하게 쓰셨죠. 예. 확철대오를 하셔놓고 하시는 말씀 뭐래요? 내가 문득 뜻을 얻은 것이 있었도다. 그러다가 뭐래요? 그래서 동지들과 함께 공부할 생각이 있었는데 이런 얘기야.
왜 못했다 이런 얘기예요. 왜 못했어요? 사실은 경호선사가 대중에다 하지 못하는 말이 있죠. 있었는데 그때 당시에 이제 경호선사 당시에 뭐가 유행병이었었죠? 그 김제 만경들을 지나가다 경호선사가 호열짤이 그냥 전국을 강타해요. 그때 1879년부터. 그리고 이제 동학농민혁명이 1894년에 일어났으니까 온 나라가 다 시끌시끌해요. 탐과 놀이들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 얘기를 써요. 내가 은뜩 뜻을 얻었어. 그래서 동지들과 함께 내가 이 공부를 해주려고 했어. 라고 했는데 그때 뭐가 풍가. 이 풍가라고 하는 게 유행병을 풍가라고 그래요. 풍가의 유행병이 낫지 않았고 무슨 거? 콜레라. 호열자라고도 하죠. 그 다음에 심지가 또한 저열어요. 참 우리 경호사가 그냥 뭐 할 얘기가 없으니까 아무리 당신을 하대한다고 그래도 이렇게 말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자기를 심지가 저열하다고 하는 사람이 어딨어. 내 경호사는 다 써요. 내 마음자리가 저열해. 굳지 않아. 단단하지 않고 아주 저급해서 마침내 여유로움이나 즐겼다 이런 얘기예요. 근데 이것도 뻥이에요. 여유로움을 즐기기는요, 개뿔 그냥 피부병 걸려가지고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전봉준 장군 비서가 그 진씨라는 사람이 내준 마른 꽃이 피는 곳에 모퉁이에서 숨어 있다가 전봉준 장군이 일으키는 동학농민혁명을 전부 다 병법도 일러주고 날짜도 일러주고 뭐시라고 해주고 그냥 패정 개혁 14개조도 해주고 뭐를 해주고 하는데 여유로움을 즐기네요. 그건 뻥이죠. 그냥 쓰는 얘기야. 머물러 쌓아두고는 이렇게 쓰시면서 얼마나 또 마음은 아프셨겠어요. 절대로 전봉준 지읒도 안 꺼내니까 어촌에 주막에 거리낌 없이 다니고 그간 산골과 숲속을 찾아다니며 이러긴 했죠. 산골과 숲속을 다 찾아다니며 숨어 다녔어요. 쉬다가 그만 할 생각을 저절로 잊어버렸다. 뭘 잊어버렸죠? 내가 대도를 성취하고 우리 저기들과 같이 도반들과 같이 공부하려고 했는데 그 생각 잊어버렸다라고 하는데 그건 거짓말. 그죠? 그 뒤에 간과가 이 간과가 전쟁이에요. 그러니까 청일전쟁, 그 다음에 뭔 전쟁? 청나라고 먼저 하죠. 청일전쟁, 러일전쟁. 그러니까 연나라 일어나잖아요. 청일전쟁도 일본 승이고, 러일전쟁도 또한 일본 승이고. 그래서 간과가 연이에 일어나고, 또 뭐가 일어났어? 세상 민심이 흉흉해. 이거 누구 동학농민혁명. 그 말을 못한 거예요. 그냥 세상 민심이 흉흉한 건 뭐였어요? 그놈 탐관오리 놈들이 온 나라를 다 뒤집고 흔들어서 삼정의 문란이 극에 달아있던 때거든요. 이게. 그래서 이제 세상 민심이 흉흉하여 내 몸을 간수할 겨를이 경호선사하고 뭔 상관이요. 이게 세상 민심이 흉흉하여가 동학농민혁명이고 그때부터 경호선사는 내 몸을 간수할 겨를이 없어. 이리 뛰고 저리 뛰고 이리 숨고 저리 신고 그 얘기야. 근데 그 말을 못하시고 내 몸을 간수할 겨를도 없었으니 그래서 나는 이거를 보면서 아니 경호선사는 동학농민이 그때는 이게 동학농민인지도 몰랐고 전쟁 일어나고 세상 흉흉한데 경호선사가 뭔 상관이야. 그냥 스님 노릇이만 잘하시면 되지요라고 했는데 여기에는 엄청난 이러한 트릭이 숨어 있었더라 이런 얘기야. 내 몸을 간수할 겨를도 없었으니 어찌 다른 데 생각이 미칠 수가 있었겠는가. 다른 데 생각이 미친다는 건 뭐죠? 도를 일으키려고 하는 선을 일으키려고 하는 그런 생각조차 할 수가 없어요. 깨달은 뒤에 바로 이런 사건들이 막 계속 일어나가지고 정신이 없었더라. 그래서 경호선사가 인제서 정신 차리고 이제 해인사를 온 거예요. 오성을 주지가 부르지 않았으면 아마 가지도 않았을 거야. 그러니까 오성을 주지가 대단하다고 제가 그랬죠. 그러면서 뭐라 해요? 그리하여 경호는 지난날 자신이 동학사에서 대도를 성취하고 난 뒤에 콜레라가 계속 성행했고 그 뒤에 러일전쟁, 청일전쟁 그때 동학농민혁명이 일어나서 전쟁이 그치지 않았고 그러니까 동학농민혁명 후에 청일전쟁과 러일전쟁이 일어난 거죠. 근데 청일전쟁이 일어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전봉준 장군이 전주 화약을 맺잖아요. 더 이상 간섭하지 않겠다. 일본 놈들이나 청나라 끌어들이지 말아라. 다 끌어들이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외적들을 끌어들이지 않게 하기 위해서 전봉준 장군이 전주 화약을 맺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외적을 끌고 오는 거죠. 왜? 청나라를 오라가니까 일본 놈이 또 들어와요. 왜냐면 청나라가 걔네가 무슨 어디 조약이죠? 그거? 시모노세키 조약이 뭐요? 거기서 둘 다 들어오지 않기로 했거든요. 하나가 들어오면 반드시 들어오기로 해갖고
그 조약에 따라서 다 서로가 들어왔는데 이제 별일 없다 라고 말해도 안 나가 서로가. 그런다가 붙은 게 러일전쟁, 평양에서 가장 심하게 전쟁이 났다가죠. 그래서 결국은 그 청일전쟁이 일어나가지고 청나라가 지고 청나라는 많은 배상을 하고 이렇게 해서 일본 놈은 다시 의기양양해지고 뭐 이렇게 된 거죠. 이런 거를 쓰는 거예요 지금. 그러다 보니 이리저리 숨어다니느라 정신이 없었더라. 왜? 내 몸 하나 간수하기 어렵다는 게 그 소리예요. 전봉준이 죽고 나니까 그냥 바로 이제 그 삼족을 멸하는 그걸 경찰들이 이제 경호사를 쫓기 시작하죠. 이런 것을 차마 솔직하게 대중에 말하지 못하고 있더라. 그리하여 자신의 심지가 또 저열하다고 핑계를 대고 있죠. 마침내 여유로움 못 즐겼어요. 머물러 쌓아두고는 어촌의 주막에 거리낌 없이 다니고, 거리낌 없이 못 다녔어요. 말이 그렇지 어촌의 주막이지 숨으려고 한 거죠. 그윽한 산골과 숲속을 찾아 여기저기 피해만 다니는 거야. 여기서 이제 그윽한 산골과 숲속이 뭐 비안도도 있고, 그 다음에 그 어디야, 군산 비안도도 있고, 또 그 뭐야 저기 고금당에서 8년을 가장 많이 있었죠. 다니다니며 쉬다가 그만 저절로 다 잊어버렸어요. 예. 지금 그럴 형편이 아니라 그동안의 험난한 여정을 유유자적인 양 둘러대고 있다. 이때 경호는 선지식으로 선수액을 가장 최상으로 강조하였지만 그거를 행하지 못했죠. 그렇다고 참선말을 내세우는 편견을 가지지 않았으니,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결동수정의 동생도솔 동성물과 개사하면은 이거는 그 시기예요. 그때 당시에는 전부 연불선만 성행을 하는 거야. 그래서 경호선사가 민중을 화합하고 불교를 화합하기 위해서 과감하게 합쳐요. 왜? 동수정예를 먼저 하자. 대박이야. 정예를 먼저 수행을 닦고 그 다음에 같이 도솔천에 태어나자. 그래서 거기 가서 동성불가를 이루자. 이러한 기발한 아이디어를 낸 게 이제 우리 경호선사예요. 그러니까 경호선사는 그때 당시 유행했던 만일연불에 뭐 있죠? 거기 어디? 그 건봉사 뭐 만일연불에 뭐 만일등공 이런 거를 이제 민간신앙으로 너무 깊이 내려와 있으니까 깨달은 경호가 그 선을 통해서 선을 통해서 연불을 하기에는 그래도 뭐가 낫더라. 도솔천이 낫더라. 해가지고 아주 기발한 아이디어로 이거를 그 정예 결사를 하게 되는 거예요. 말은 도솔천에 가자고 그러는데 그건 뒷전이고 정예 결사 먼저 하자라고 해서 이제 거기다가 참선을 섞어서 그 도솔천으로 왕생극락하는 그러한 왕생 뭐죠 이거 왕생도솔하는, 우리는 왕생도솔이고 기존은 왕생극락이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서로 다른 길을 택하고 있어요. 오히려 연불이나 주력 등 기타 불교 교리에 입각한 어떠한 실천적인 명도 궁극적으로 다 대등하다고 봤어요. 그래서 이제 경호선사가 내세우는 가장 큰 게 뭐예요? 이 지금 개사문에서 가장 큰 게 네 글자. 얼마든지 뭐 해. 얼마든지 연불해. 누가 연불하지 말래? 그 대신 어떻게? 일심불란으로. 뭐? 일심불란. 보통 우리가 이 속세에서는 뭐라고 말하죠? 일사불란이라고 하잖아요. 일을 한구현대로 정신없이 하지 말고 어지럽지 않게 일사불란하게 움직여라고 하죠. 야, 우리 모두 일사불란하게 움직여 이렇게 하는데 경사는 일사불란이 아니고 뭐야? 일심불란. 아시겠죠? 어지럽지 않게 한 마음으로 일심불란으로 연불을 해라 해도 그러면 반드시 응답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해서 연불도 그래요. 연불을 할 때 이제 뭐 왕생극락을 빌어도 마찬가지고 도솔왕생을 빌어도 마찬가지고 항상 일심불란을 해라 이런 거를 얘기하고 있죠. 자, 일단 여기서 끊도록 하겠습니다.